됐어. 그래서 각 기술을 이용한 감염병 관리. 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시스템 이용하는 거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환자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예. 민찬아, 괜찮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감염자라든지 감염병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예로, 자,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뭐 탄소 포집 기술 같은 방법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석 연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는 것.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시스템 활용을 했죠. 이런 것들 많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 직접 안 해도 알아서 AI가 해주죠. 그런 거. 교육 격차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있지. 그런 것들. 노동력 부족 문제는 기술, 로봇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자, 자연재해 요즘에는 뭐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시간 생활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 뭐 오늘, 내일 날씨 또는 일주일 뒤 날씨 또는 GPS 같은 것도 이용해서 뭘 해?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내비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요새 뭐 스마트워치 이런 데서 내 심박수 측정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측정해주죠. 내 건강관리 상태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자, 현실 세계에 있는 입력 장치에서 먼저 다양한 센서나 빛, 소리 등을 감지를 합니다. 그 감지를 하는 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어디로? 처리 장치로 보내죠. 그럼 처리 장치에서 입력된 값을 처리한 다음에 출력 장치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뭐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및 장치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랑 컴퓨팅 장치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온도와 빛, 압력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음향 등 장치로 출력을 하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스마트워치에 있는 뭐 센서 기능으로 온도나 빛, 압력 같은 걸 이용해서 화상을 이용해서 혈액 속의 탄소 포화량이라든지 심장 박동수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자체 안에 반도체 기술 있겠지. 어, 자체 기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포화시키고 이제 뭐 우리 눈에 보이게 장치를 출력하죠. 그런 형태.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은 쉽게 말해서 방금 설명했던 거야. 소리, 빛, 열 등을 신호 센서로 입력받고 걔를 디지털화시켜서 발광 다이오닌 보드나 모니터 등의 다양한 장치로 결과를 출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랑 처리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입출력 장치와의 연결 프로그램이 편하도록 제작돼서 활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의 입출력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등 통합한 컴퓨터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 그때 배웠지? 따라에 나오죠? 얘 뭐야? 반도체지? 반도체 파트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나오죠? MCU 해서. 됐죠? 그런 건데? MCU 맞지? MCU 맞지? MPU,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맞지? 컨트롤러 이름 맞잖아. MCU. 아, 여기 있네. 뭐야? 중앙 처리 장치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공자를 하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됐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 사회와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고 형태는 수치나 자료, 글, 음성, 음향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 있지?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걔들 계속 축적되죠. 센서, 관측소 등의 여러 가지 실험 장비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음식 주문을 어플로 하고 그 어플에 의해서 누가 뭐 많이 먹냐 추천 뜨고 요즘 뭐 배달 민족 보면은 뭐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뜨거든 그런 것들. 그리고 언어 빅데이터 활용해서 외국어를 상황에 맞게 이거 뭐죠? 대표적인 어플 하고 있죠. 하고 그다음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감염병 유행이 예측하고 이런 거는 뭐 의사들이 의료 데이터를 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교통량 분석 요즘에 무슨 몇 번 버스 몇 번 뒤에 온다 뭐 이런 거 다 뜨죠. 이런 예. 것들 또 문화, 교육, 여행, 은행, 농업, 소방청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할 때 옛날부터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여러 가지 논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꼭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실험했던 내용들을 외국에서 몰랐고 외국에서 실험한 내용도 우리나라가 몰랐죠. 근데 이제는 뭐 컴퓨터 도구에 치기만 하면 모든 논문들이 쫙 다 나옵니다. 뭐 기상 관측 같은 것도 가능하고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심리학 개발에 굉장히 잘 이용이 된다. 대신 문제점은 요새 들어서 나오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거지. 어느 나라에 뭐 어떤 모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다 유출됐다 이런 거 많이 뜨죠.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우리 개인정보들이 통신사에 쭉 있겠지.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 뭐 털리고 이런 거. 그리고 가끔 잘못된 결과 도출을 합니다. 약간 편향되거나 그냥 잘못된 그런 뭐 요즘 보면은 뭐 챗GPT도 굉장히 오류가 많이 뜨죠. 그런 것들 많이 떠. 지나친 데이터 의존, 빅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 뭐가 돼? 정확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너희가 공부할 때 챗GPT 이용하면은 챗GPT가 오류가 진짜 많거든? 생각보다 진짜 많아.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그거 들고 와서 쌤이 챗GPT에서는 이렇다는데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재미나요, 좋구나. 그냥 뭐든 다 똑같아. 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너희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지 그 답변 내용들이 너희 범위의 시험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 어떻게 제출할지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쌤도 챗GPT 써가지고 여러분들 막 문제들 같은 거 있지. 여러분 문제들 만드는데 뭐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오지 문제 자체는 쌤이 직접 다 풀어봐야 돼. 왜냐면 오답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너희들 작년 지금 고2들 과학 시험 쳤던 거 기출 문제집 받았지. 시험 그거 할 때 봤잖아. 직보 때. 그런 건 전부 다 쌤도 챗GPT 써서 타이핑을 한 거야. 자, 시험지 화면 쫙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그 한글 파일을 바꿔주거든. 근데 그게 오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이거 하나 보면서 문제를 풀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도 뭐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자,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감염병 걸린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즉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시료가 있어. A 감염병 음성 표준 시료, 즉 안 걸린 거 A병에. B는 감염병 양성 표준 시료, 즉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시료야. 그 다음 C와 D에 뭐? 모르는 사람 1, 2의 시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해? 이 감염병원 체에 갖고 있는 항원 중 하나를 결합하는 항체들을 넣어. 넣으면 어떻게 돼? 자, 없는 애들은 아무 반응이 안 났지. 자, 있는 애였던, 원래 있는 양성이었지. 양성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표시가 났죠? 그래서 1번, 2번에 각각 그거 넣어보니까 뭐 2번에 떴네. 그럼 2번이 감염병 걸린 사람, 1번이 안 걸린 사람. 네, 답답하죠,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특정 단백질이
유무에 따라서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굳이 쌤이 프린트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서 쌤이 책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뭐 쌤 수업한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쭉 읽어줄 거야. 읽고 잘 보고 하면 돼. 노트책 없어도 됩니다, 지금. 책 있는 사람은 펴고 책 없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한번 보면 돼.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 쌤이 이거 보라 한다고 외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네. 녹화하고 있잖아, 지금. 아, 아니야? 녹화되고 있어. 녹화되고 있어. 화질은 시간 이게 이제 82쪽. 자,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윤리. 자,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 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 뭐 어떻게 우리 삶과 환경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대. 그래서 무선 통신 기술로 사람들과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주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의학 기술도 발달되고 해서 빅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걸로 인공지능 AI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뭐냐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설정한 명령대로 움직이기만 했었어. 맞죠? 이렇게 말해서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들 있지. 그런 것도 다 로봇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 즉 사람의 인공지능 뇌를 뭐 뇌처럼 얘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센서로 정보 수집하고 주변 상황 인식하고 그 입력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로봇들을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오케이? 자, 인공지능 기술에 보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예측형 인공지능 있죠? 생성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 요즘 그냥 AI, 챗GPT 보면 챗GPT에서 무슨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하면 이미지 만들어준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측형, 예측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디 쓰겠어? 그렇죠. 날씨, 기상청에는 진짜 많이 사용하겠죠?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가 거의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컴퓨터라 생각하면 돼. 근데도 많이 틀리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래서 날씨 같은 거 뭐 할 때, 예측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람의 세기, 기압, 뭐 수분의 함량,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봐서 뭐 비가 올 확률, 이런 것들을 예측하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청소 로봇, 물류 로봇, 의료 로봇, 소방 로봇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금 제일 많이 발전된 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모사에서 만들어낸 이 자동차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폭력, 방향 조절해주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자, 3번에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를 줄여서 사물 인터넷이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어떤 거냐면 사물에다가 옛날에 없었던 어떤 사물에다가 센서랑 통신 기술을 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물끼리 혹은 사물과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는 쉽게 말해서 익숙한 것들이. 그래서 이걸 왜 배우지 할 수 있는데 쌤 때 어렸을 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지.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 쌤이 쌤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그냥 일반 핸드폰이었어. 인터넷을 안 하는 그냥 일반 핸드폰이었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나, 즉 가스 밸브가 잠겼나 열렸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지. 지금 뭐 어플 같은 걸로 문 잠김, 문 열림 이런 것도 있고 불 끄고 불 켜는 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것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그때그때 알아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야.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숫자 세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숫자 알아서 물량 파악하고 제품 생산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 알아서 대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는 즉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해서 스스로 작동시키고.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 자동 종료 있죠. 옛날 처음 컴퓨터 나서 자동 종료라는 게 없었어. 왜? 이런 기술이 아직 없었으니까. 몇 분 뒤에 종료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 지금 보면 다운로드 버튼 다운로드 다 받으면 종료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내 폰 갑자기 저절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죠.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냥 IoT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스마트 건강 관리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유용성은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안전. 일단 인간의 안전을 보장시켜주고 작업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자동화되고 스마트 기기 하나로 모든 가전제품을 조작해 볼 수 있는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옛날에는 쌤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예를 들면 병원을 가고 싶은데 병원에 지금 예약이 되게 돼 있는 막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어플 보면 다 할 수 있잖아. 하다못해 그냥 그 사이트, 병원에 관련된 사이트만 들어가서 예약해놓고 예약 취소하고 이런 거 있었지. 쌤 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병원 근처로 가야 돼. 가서 사람 많으면 기다려야 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맛집 무슨 대기 미리 걸어놓고 할 수 있지. 어플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한계가 조금 문제가 뭐냐? 인공지능 로봇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점점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삶의 필수적인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확실한 거는 쌤 다닐 때 학생들이 너희 때보다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빵이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아나? 알려나? 너희 지금 일단 사람 수도 한 해에 수능 쓰는 사람 수가 몇 만이야? 20만 대야? 20만도 안 되지? 15만? 20만? 쌤때는 60에서 70만이었거든? 그러니까 상위 4%까지가 1등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그냥 거칠게 살았어. 좀. 너희 좀, 물론 너희도 거칠지. 힘들게 사는데, 우리 때 진짜 거칠게 살았거든. 그때는. 우리 인강이 이런 게 없었어. 인터넷 강의라는 게 없었어. 이 강의실 100명 넘는, 이 150명까지 쓸 수 있는 강의실에 아침 8시에 개강을 하거든. 어떤 선생님이 유명한 그전에. 그러면은 아침 8시에 개강을 하면은 6시부터 와서 대기를 해. 아니, 150명 있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칠판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수업 듣고 있었어요. 물론, 옛날 애들은 되게 차이를 좀.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필수적인 능력이 약해질 수 있대. 그 다음,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거 되게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세대 간 정보 교차와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해킹의 문제가 가장 크죠.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제 댓글에 허위사실을 읽거나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오염과 폐기물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대책은 뭐야겠어? 건전한 가치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이용하래. 됐죠? 한계, 유용성에서 일자리 줄어드는 거라든지 해킹 같은 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적,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 줄여서 SSI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별거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쟁점이 발생이 되고 그런 다양한 관점과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 막 사례로 뭐 있어? 극지방, 어떻게 동물 실험 관련된 거. 그리고 배아 연구 및 인간 복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가 어떻게 애들 터지면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옛날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자동 주행 시스템 부주의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떤 대상을 보여야 할지 설정하는 게 어렵다.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합니다. 사실 부작용을 검증하려면 최소 50에서 80년은 있어야 돼. 한 세대가 지나가 봐야 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짓는다고 주변에 환경 뭐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 지으면서 뭐 막말로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계속 빛이 못 받으면 에너지 못 만들어내지. 그런 것들. 과학 윤리는 뭡니까? 윤리적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래. 됐지? 그래서 윤리를 지키는 예는 생명공학 기술에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래. 존중을 해. 저기 알겠지? 제가 어, 저요. 존중을 좀 해야 돼. 인간이나 동물이 도구로 무분별하게 희생되면 안 돼. 맨날 하죠. 알겠지? 네. 정보통신기술, 뭐,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알겠지? 진짜 조심해야 돼. 인공지능 기술, 책임의 주체를 설정해야 돼, 알겠지? 네? 막, 챗GPT 검색해가지고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아니, 재미나게 물어봤는데요. 재민아한테 물어보는 그런 거 물어보다가 스스로 풀어야 돼. 아니, 제가 스스로 푼 다음에 재민이한테 이거 풀고 맞는지 좀 봐줘야겠는데 맞았대요. 그런 거 틀릴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막 진짜 답이었어요, 그거. 그래서 연구 윤리는 알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 단어는 기억해.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GMO라고 합니다. Genetically Modification Organism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야. 사실 문제를 여기서 잘 안 냅니다, 여러분. 문제 잘 안 내, 여기서. 뭐 나와봐야 아까 말했던 그 백신 정도? 깔짝 PCR이랑 면역 기술 이용한 그런 것들 이 부분은 그냥 만약 문제 내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 바보같이 이런 거 틀리지 말고 어차피 2학기 기말이나 돼야 나올 테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이 끝이 납니다. 광학과학 이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